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스 부분하고요, 이제 디젤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정도의 재고 축적 속도라고 한다면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비축률이 한 10월 중반 정도 가면은 94% 내외 정도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0월 중반에 한 92, 3%까지 올라왔고요.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94.7% 정도 대략 거의 다 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에 일단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한 30불 정도 되죠. 고점 가격이 뭐 7, 80불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 더 쌓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유럽으로 갔던 LNG 캐리어가 하역이 안 되니까 그냥 해상에 떠 있고 하역을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회항에서 아시아 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더 쌓을 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일단 날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아침 기온이 한 영상 6도 뭐 이 정도 내외 하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가 한 14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되게 따뜻했거든요. 근데 올 겨울에도 아직까지는 추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보통 10월 달부터는 난방용 가스 소비가 이제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올해 2022년도 10월 달에 유럽이 가스 저장고에서 인출한, 그러니까 사용한 가스의 양은요. 작년 10월 달 대비 마이너스 27% 정도입니다. 물론 뭐 가격이 여전히 높죠. 가격 같은 경우는 YOY로 여전히 4배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소비 억제를 하게 하는 요인,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도 소비를 좀 줄이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일단 소비가 YOY로 마이너스 27% 줄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점 뭐냐면 저장고에 주입되는 양 같은 경우가 작년도 대비해서 한 90% 정도 일단 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베이스 이펙트인 거죠. 작년에는 소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입된 양 같은 경우가 좀 줄어들었었던, 10월부터는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다 보니까 10월 주입량 같은 경우가 작년도 대비 한 90% 일단 이렇게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 채웠고 더 채울 데가 없어서 LNG 캐리어가 배에 떠 있고 날씨도 따뜻하고 일단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작년 대비 한 4배 이상 높으니까 소비 억제도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면은 유럽을 향해 가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4개가 있죠. 그게 이제 노드 스트림, 야말, 터키 스트림, 그리고 우크라이나 트랜sit, 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트랜시트하고 터키 스트림 이 2개뿐입니다. 그러면 노드 1하고 야말 같은 경우는 언제 가동이 중단됐냐면요. 노드가 9월 초에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죠. 그리고 야말 같은 경우가 5월 중반에 가스가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일단 노드는 들어왔고요. 5월 중반까지는 그래도 야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유럽으로 들어오는 가스의 양은 파이프라인이 운영되고 있는 거는 터키 스트림하고 우크라이나 트랜sit 2개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가스 양은 얼마 정도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들어오는 양 이상으로 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보수적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적어도 8월 달까지 들어온 양 그리고 현재 들어오는 양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들어오는 양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더 많이 들어온 양이 있지 않습니까? 노드하고 이제 야말 같은 경우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은 대략 2,934만 톤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유럽이 LNG 대부분 다 LNG 수입을 통해서 이제 저장고를 메꿨는데요. 이게 작년 대비 한 3,790만 톤이 더 들어왔어요. 이걸 통해서 재고 비축을 많이 한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르웨이나 알제리 등에서 한 790만 톤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94.6%의 스토리지 캐패시티를 채운 가장 큰 동인이었죠. 자, 그런데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에서 들어왔던 상반기에 들어왔던 가스가 내년에도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930만 톤은 내년에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조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조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대부분 또 LNG로 수입을 해야 되는 물량이지 않습니까? 저장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23년도에 유럽이 쌓아야 될 가스 재고는 또다시 레코드 하이 수준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LNG 증설 같은 경우도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딱히 대규모로 늘어날 게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뭐 큰 위기는 넘겼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 러시아에서 그래도 정상 가동되었던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노드 스트림이죠. 요게 이제 9월부터 완전히 끊겨버렸고요. 그리고 야말은 5월 달부터 일단 끊겨버렸죠. 지금 들어오는 요 두 가지 파이프라인, 터키하고 우크라이나 트랜sit, 요 두 개의 양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930만 톤은 어디서 조달할래? 라고 하는 게 내년도에 가장 큰 이슈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디젤 가격이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시다 보면은 디젤 가격 잘 안 떨어집니다. 가솔린보다 확실히 높죠. 근데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디젤 가격이 가솔린보다 낮았죠. 가장 큰 이유는 이 디젤에 부과되는 세금이 가솔린보다 한 마이너스 25% 정도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국제 가솔린 가격이 대략 배럴당 한 95불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 디젤 가격 같은 경우가 한 155불에서 160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보다 배럴당 한 55에서 60불이 더 비쌉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 효과도 감안해야 되겠죠. 일단 절대값이 디젤이 원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젤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빠질 거냐 또는 더 올라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솔린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물론 디젤도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솔린 같은 경우는 민간 소비 부분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디젤은 일반적으로 산업용 또는 운송, 그러니까 물류 쪽에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근데 전 세계에서 가솔린 소비가 제일 많은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죠. 전 세계 가솔린 소비량의 약 40% 정도를 미국이 혼자 소비하고 있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가 올해 1월 달하고 2월 달 같은 경우가 일평균 소비량이 작년도 대비했을 때는 한 8.7% 정도 늘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소비가 느는 게 타당한 이야기죠.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2월 말에 전쟁이 터지면서부터 3월부터 10월 말까지 미국의 가솔린 소비량은요, YOY로 다시 마이너스 4.3%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3월 마지막 주부터 지난주까지 총 31주 기간 동안에 무려 29주 동안이 YOY로
미국 가솔린 소비량이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 지난주도 마이너스였고요. 이게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부담 분명히 좀 있는 거죠. 그나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미국조차 가솔린 소비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니 뭐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뭐 딱히 살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가솔린 소비는 다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마진 같은 경우가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약간 BEP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디젤은 초강세예요. 이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이 가솔린 소비는 줄었죠. 민간 소비 부분은 줄었으나 미국 경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체의 디젤 소비량은 작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최대의 디젤 수출국이 러시아죠. 근데 러시아가 이제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의 디젤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러시아 디젤을 많이 사왔는데 이게 많이 줄었단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은 미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해 9월 달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시면은 디젤 수출량이 무려 YOY로 한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디젤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의 디젤 수출량이 급감했습니다. 올해 9월 달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디젤 수출량은요. YOY로 마이너스 68%. 완전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시아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이 하반기 연말 쪽에 그 석유 제품 수출 쿼트를 좀 늘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디젤 수출량 같은 경우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이 됐죠. 올해 9월 달까지 중국 전체 디젤 수출량에서 9월 수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8월 달까지는 거의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의 강세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중국의 디젤 수출 증가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가격을 다시 꺾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수준으로까지는 만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미국의 디젤 재고가요, 지금 한 달치가 안 돼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왜? 유럽으로 많이 보내다 보니까 미국의 디젤 재고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디젤 가격이 여전히 레코드 하이 수준이에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인플레를 낮춰야 되는데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어쨌든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가격 근본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의 디젤 재고가 08년 이후 최저 수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현재 디젤 재고도 08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디젤 재고가 너무 낮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스 가격이 낮다라고 하지만은 이거를 배럴로 환산하게 되면은 180불 정도 돼요. 디젤보다 비싸요. 그러면 난방 수요로 등유나 또는 경유 쪽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겨울철 소비가 늘어나면서 재고가 더 많이 빠질 개연성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는 그 영향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12월 5일 날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출 제재가 이제 실행이 되죠. 가격 상한제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내년 2월 5일에는 러시아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또 적용이 되죠. 일단 겨울 대충 끝나고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풀릴 거냐 아니면은 더 타이트해질 거냐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12월 5일 날 원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면 내년 2월 5일에 석유 제품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는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젤 가격 강세는 국내 정유사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 산업 입장에서 이렇게 썩 나쁠 거는 사실 없는 부분인 거죠.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석유 제품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니까요. 어쨌거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스 가격 떨어졌지만 이게 계속 갈 거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디젤 가격 같은 경우는 12월 5일 그리고 내년 2월 5일 발생될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이벤트를 좀 보고 상황을 다시 점검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